성욱입니다. 토트넘의 네덜란드 공격수죠. 스티븐 베르흐베인이 결국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베르흐베인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건너가서 아약스의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그쪽에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 내한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약스하고 5년 계약에 사인을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주 내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료는 2,580만 파운드, 약 3천만 유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2년 반 전에 토트넘이 PSV 에인토번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올 때 지불했던 금액을 이득도 손해도 없이 그대로 회수를 하는 셈이죠. 2020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 베르흐베인, 그 직전에 팀을 떠난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등번호죠. 23번을 물려받으면서 굉장한 기대 속에 토트넘에 입단을 했는데요. 입단한 지 얼마 지나기도 전에 맨체스터 시티전 정말 빅매치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기대에 보답을 부응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특유의 시그니처 셀러브레이션을 펼치면서 남은 시즌 리그에서 총 3골 터뜨리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반 시즌밖에 안 뛰었고 상당히 좀 팀 시즌 중반에 왔던 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적응이었는데 이후 꾸준한 기량을 보여주는데 실패를 하면서 존재감이 많이 좀 옅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즌인 2020-21 시즌에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기회가 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본인이 잘 살리지 못했었고, 주 포지션인 왼쪽 윙 자리는 전성기 달리기 시작한 손흥민 선수한테 밀렸고요. 케인 자리 역시 마찬가지고, 또 기존에 있었던 모우라라던가 또 라멜라 선수한테도 오히려 밀렸었고, 임대훈 베일한테도 또 자리를 내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모우라, 후반기에는 또 쿨루세스키한테 밀리면서 후반기에 손흥민 선수 체력 안배용 막판에 교체 투입이 되는 왼쪽 윙 자리에 그런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베르베인 입장에서는 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결국 토트넘에서 총 83경기 8골 10도움, 프리미어리그 기록만 따지면 60경기 7골 6도움, 이 기록을 남긴 채 토트넘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니 해도 지난 1월에 있었던 레스터시티 원정이죠.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대역전극. 이날 베르흐베인이 후반 34분에 레귤론 대신에 투입이 돼서 추가 시간 5분에 2대2 동점골, 추가 시간 7분에 3대2 역전골. 야,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승부를 만들어냈었던, 아마 이 시합은 베르베인이 지금 이 팀에서 그렇게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을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경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베르베인은 아까운 선수긴 합니다. 97년생이니까 나이도 어리고요. 또 윙어, 스트라이커를 다 볼 수 있는 자원이고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멘탈도 좋고 국대에서도 최근에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작년 11월 월드컵 예선부터 지난 6월 네이션스 리그 경기까지 A매치 4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상대가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였습니다. 강팀들을 상대로 자신의 어떤 진가를 보여줬던, 또 골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대표팀 내에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네덜란드 자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손흥민과 케인의 굳건한 입지에 좀 어떻게 보면 커리어상의 손해를 좀 본 케이스인데, 거꾸로 보면 이게 운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두 선수를 극복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이 팀에 남아서 서브로 계속해서 한 시즌 두 시즌 계속 본인이 인내하면서 참는다거나 아니면은 더 본인들이 손흥민 케인보다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솔직히 장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출전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적을 택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데리고 온 히샬리송도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히샬리송이 베르베인 몸값의 2배 가치가 있는 그런 선수인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수준급 이선 자원이 지금 시장에 품귀 현상이 났기 때문에 오버페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버페이도 좀 정도가 있지. 히샬리송 이 정도가 900억 원이 넘는다는 거는요, 저는 솔직히 좀 과하다고 봅니다. 이거 여러분 나쁜 선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좋은 선수인데 지금 그 2배 이상의 이 돈을 들여가지고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선수였는지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베르베인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주전 보장을 받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베르베인은 계속 보유를 한 상황에서
뭐 다른 이선전 추가 영입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었으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히샬리선급의 경력과 또 프리미어리그에 이미 적응을 끝낸 또 득점력까지 갖추고 2선과 1선을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지금 흔치 않은 자원이어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뭐 과거랑 달라진 부분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토트넘이 선수 영입에 돈을 지른다는 거는 아무튼 그래서 좀 아까운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베르베인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토트넘의 상황이 참 토트넘 팬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좀 왜냐면 재능이 있으니까요. 뭐 스피드도 있고 뭐 체격 조건이 그렇게 막 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공권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뭐 스피드, 결정력, 뭐 드리블 또 결국에는 본인이 주전이 아니어서 떠나긴 합니다만 팀에 있는 동안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녹아들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적일 것 같아요. 선수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가는 거니까 마침 성공하지 못하고 또 토트넘 입장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금액에 수준급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쨌든 이번에는 놓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토트넘도 딜을 잘한 게 지금 베르베인이 네덜란드 내에서 평가가 상종가입니다. 국대에 갈 때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대단한 재능이잖아요. 사실 토트넘에서 꼬여가지고 좀 부진하다는 이미지가 네덜란드 내에는 있다고 합니다. PSV 에인토벤 시절에 아주 네덜란드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도 아직까지 네덜란드 축구 팬들에게 남아 있고요. 토트넘 오기 전에 그 PSV 에인토벤 기록을 잠깐 보면 풀타임 주전된 이후, 그러니까 2017-18 시즌부터 2.5 시즌 동안 그 이후에 80경기 출전해가지고 27골, 33개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60개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시즌 반 정도 보면 거의 뭐 경기당 공포 한 개씩 박다가 온 그런 또 활약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약스 역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영입을 하는 상황이다. 아약스가 꽤 오랫동안 지난 겨울 역성부터 아주 꾸준하게 적극적인 오퍼를 좀 넣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원하는 이적료를 마침내 받아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토트넘은 좀 어차피 보내는 선수니까 좋은 조건 잘 받아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데리고 올 때 PSV 에인토벤에 냈던 그 이적료를 사실상 반가이를 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득점왕 만들기에 기꺼이 동참을 했고 또 함께 즐거워해주던 모습 한국 팬들에게는 더 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또 아약스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내서 네. 이렇게 이런 특유의 시그니처 셀러브레이션 더 많이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아약스에서도 물론 좋은 성과를 내야겠지만 또 어느 팀으로 가든 더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족할 만하게 쌓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이번 이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베인 잘가. 네, 저도 물러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